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 쌤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모의고사 프린트 28번 문제, 실제 모의고사 번호와는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 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4이니까 이 길이가 4겠네요. 그죠? 선분 CA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10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그냥 막바로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면 더더욱 좋겠죠. 첫 번째가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 기억하시죠? 이런 패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칭 이동에서 대칭 이동을 이용한 그 최소값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술기하 평균이 있었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와 연관이 있어 보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몇 번이겠어요? 그치.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 여기서 A 지점에서 여기는 B 지점으로 여기를 들렸다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이 B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직선 거리를 구해주면 어차피 이 빨간색의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대칭 이동을 하기 위해선 길이가 같고 90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똑같은 길이만큼. 그럼 이변은 공통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졌죠. 이해되지?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최단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선 거리니까 이렇게 대칭을 해서 직선 거리를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걸 알겠다 이거야. 근데 연관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대칭 이동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F가 F라는 점, E라는 점,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어느 하나 고정된 점이 없어요. 그럼 보시면은 세선분 AB, BC, CA 위의 점이라 그랬죠. 이게 뭐 여기 이 D라고 하는 점은 이 A, B 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F라는 점은 AC 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 E라는 점은 BC 선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고정된 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F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어디로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나 일단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 F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어, F 고정이 안 돼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대칭 이동을 할 때는 항상 한 점이 고정이었거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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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게 바로 대칭 이동의 최소값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고정된 점이 필요하니까 하나를 그냥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100%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점을 이 선분 D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90도로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가서 멈췄겠죠?
이렇게 이동된 점을 F'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F'에서 D까지 연결한 이 길이는 DF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이해되지? 또한 F라는 이 점을 선분 EC에 대칭을 시키면 요 길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가서 멈추는데, 요걸 이제 F2'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건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된 선과 이 선의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세 가지를 더해도 되겠지만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더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F'에서 여기 AB 위에 한 점에 딱 갔다가 BC 위에 한 점에 딱 갔다가 거기서 F2'으로 갈 때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이 길이가 최단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냥 아마 문제 출제자는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의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쵸? 이 3루트 2라는 길이와 루트 10 그리고 루트 4 아니 루트 4가 아니죠. 요거 세 가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를 어떻게 아냐고. 절대 모르겠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F'의 좌표를 알고 F2'의 좌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F', F2'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좌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냥 막 좌표로 막 마구잡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림이 약간 지저분하니까 그림을 하나 새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아마 컨트롤 V가 되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만 놔두고 다 지울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아주 말끔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아요. 오케이. 뭐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좌표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확대. 이 보시면은 그럼 여기 이제 어디를 원점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쵸? 아마 이 점 B를 원점으로 두려는 시도가 가장 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를 원점으로 두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점, 이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점인데 걔를 원점으로 두기는 쉽지 않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죠? 따라서 요 선, 여기 이 축을 X축 이렇게 90도로 올라간 뭐 대략적으로 Y축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좌표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3루트 2였었고요. 여기가 루트 10이었었고 이 길이가 4였어요. 이 지금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삼각형밖에 모르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도형으로 해석하면은 제가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A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H라고 하면 이제 BH의 여기 보이시는 BH의 길이와 AH의 길이를 구해버리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를 x로 둔다면 이 길이는 4-x로 둘 수 있고요. 맞지? 그러면 선분 A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10, 루트 10을 제곱한 거예요. 거기서 빼기 x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로 생각하실 수 있고 또는 3루트 1을 제곱해버리면 18이죠. 거기서 빼기 4-x에 대해서 제곱에 루트를 씌워버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둘이가 같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따라서 10-x제곱과 18- 전개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요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예정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예정이니까 얘는 지워져요. 맞지? 그 다음에 10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럼 8이 될 건데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방금 말은 취소. 일단 계산하시죠. 10은 18에서 16을 빼버리면은 2가 될 예정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묻으니까 플러스 8x가 되고 따라서 8x는 8이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x라고 하는 것의 길이 대신에 x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으니까 1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1을 써버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3이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길이를 알아내 버렸네요. 그리고 특히 이게 루트 10이 되니까 여기가 1이 길이가 처리가 됐었다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사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원점을 지나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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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따라서 직선 AB는 Y는 X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지? 또한 직선 AC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일단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를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1분의 3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3으로 오른쪽, 3으로 위쪽 이렇게 갔기 때문에 3,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3,3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하고 괄호 여시고 여기다가 x를 딱 쓰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0이 되도록 맞춰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0이 될 예정이니까
3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요거를 다시 이 방정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은 방정식이 아니죠. 아마 직선의 방정식 맞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9죠. 플러스 9인데 3을 더하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y가 뭐가 나왔어요? 어디 이 위로 할까? 여기서 그냥 풀어버릴까요? 이 위로 가서 풀까요? 이 위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왔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나왔고요. 이 직선은 무엇이 나왔죠? y는 x라는 직선이 됐던 거죠. 여기가 지금 현재 x축, 여기가 지금 현재 y축. 그러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대칭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 y는 x의 직선이잖아요. 따라서 f'은 y는 x 대칭이죠. 대칭으로 만들어진 점이니까 f'의 좌표는 f 좌표를 x 좌표랑 y 좌표랑 바꿔준 걸로 해석할 수 있죠. 또한 이 f라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의 좌표도 손쉽게 구해낼 수 있는데요. 그냥 이 둘의 x좌표랑 y좌표를 바꾸어주면 되는 거죠. 컴마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은요. f2'의 좌표는 이거 지금 f를 무슨 축 대칭한 거죠? 그쵸, x축 대칭한 거죠? x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y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건 가만히 두시고 y좌표에 마이너스만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x, 3x 마이너스 12.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선분 f 프라임 f2 프라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x에서 이것을 빼면은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2에서 x를 빼버리면 2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y좌표 차이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이 바로 선분 f'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4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x-3에 대해서 큰 괄호에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하기 2로 묶어내면 x-6에 대해서 좀 큰 괄호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16에 대해서 x-3에 대해서 제곱될 것이고요. 더하기 4배에 대해서 x-6에 대해서 제곱 거기다가 루트를 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루트 그 다음에 16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4배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x제곱이랑 4x제곱이 나오니까 20x제곱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야 이게 뭐야?
96이죠. 16이랑 6 곱하면 마이너스 96이고 마이너스 48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44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9랑 16이랑 곱해버리면 144죠. 144 더하기 4랑 36이랑 곱해도 144죠. 그럼 더하면 288이네요. 여기까지는 뭐 이게 어려워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서 요 관련된 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고 있었냐면은 F 프라임의 F 프라임, F2 프라임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루트 씌운 요 놈이 이제 그 최단거리죠. 직선거리니까 최단거리인데 이제 문제는 이 x의 값에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어떤 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게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거야? 그렇지. 아까 지금 f라는 점이 정해지지가 않았던 거니까 여기 x의 좌표가 어떤 것이 되냐에 따라서 이 f가 ac 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그 분명히 여기 보이는 요 값 밑에 정리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x라는 것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일단은 여기가 둘 다 길이가 3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x좌표는 여기까지 f라는 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좌표는 당연히 3보다 커야 합니다. 3이 될 수도 있겠나요? 3이 됐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나? 만들어질 수 있네요. 3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직선의 x절편이잖아요. 근데 딱 봐도 뭐가 들어갈 때? 4가 들어갈 때 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는 3과 4 사이의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대입되는 숫자가 3과 4 사이가 아니라면 여기는 3과 3, 4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가 아니라면은 대입할 수 없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줄어들 때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알맹이가 가장 줄어들 때 이 루트 전체의 값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해되지? 따라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y는 20x 제곱 마이너스 144x 더하기 288의 함수의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가운데는 언제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a는 지금 20이니까 분의 b는 마이너스 144네요. 마이너스 144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2랑 144랑 약분되면 72가 되고요. 4랑 70이랑 약분하면 18이 되네요. 5분의 18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5분의 1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건데 이 5분의 18은 대략적으로 3점 자가자가가 되는 숫자죠. 3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x의 범위에도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간단하게 정리된 요 식에다가 먼저 어차피 이걸 구하나 이걸 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3분 f 프라임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눈을 여기다 쓸까? 여기 있는 요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루트 16에 대해서 x-3 16에 대해서 x-3인데 x가 지금 5분의 18이 남았으니까요. 5분의 18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배에 대해서 x-6인데 마이너스 뭐야 x-6인데 4배에 대해서 x-6인데 여기다 5분의 18이 들어가고 6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5분의 15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5에서 5분의 18에서 5분의 15 빼면 5분의 3이죠. 따라서 5분의 3이 올라와야 되는데 16이 있으니까 48 더하기 이건 이제 5분의 30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5분의 30이잖아요. 5분의 12가 마이너스 5분의 10인데 그거를 제곱할 거니까 그냥 5분의 12로 볼 수 있겠죠? 아 이거 내가 제곱을 안 했군요. 25 뭐야?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곱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곱 안 했죠? 아까 뭐였어? 이거 5분의 15였으니까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을 제곱을 해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5의 제곱분의 9랑 16이랑 곱한 결과가 되고요. 더하기 5분의 12가 되는데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고 거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5의 제곱은 통분되어 있으니 이렇게 쓰시고요. 12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12의 제곱. 그러면 이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잘못 씌워진 거죠.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뺄 수 있을까? 이렇게 빼면 아주 효율적이겠네요. 어차피 1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6 곱하기 곱하기 아니죠. 더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12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여기에 5의 제곱이 써져 있는 거고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4랑 4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16을 끌어내 버리면 16으로 끌어내면 9 플러스 아니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9고 이게 16이니까 그냥 9 곱하기 16으로 끌어낼 수 있네요. 맞지? 그럼 9 곱하기 16으로 한 번에 끌어내버리면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9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16 곱하기 9니까 아니지. 여기 위에다 쓰자. 여기 4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둘 다 두 개씩 있는 거니까 12의 제곱이죠? 맞지? 이거 1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찍어주고 밑에다가 12의 제곱을 딱 써주면 되겠죠. 5의 제곱 여기에 루트 따라서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5분의 12는 빠져나가고요. 루트 1 플러스 4만 남아있으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P분의 Q 루트 5일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죠? P 플러스 Q P분의 Q 루트 5 P분의 Q 루트 5 P분의 Q 루트 5일 때 P분의 Q 루트 5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정답은
17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